나라를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제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년이 돼갑니다. 최상병 엄마가 편지를 쓴 것도 그걸 걱정하신 걸 겁니다.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요. 일단 지금 용산과 관계자들 간에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런 자들 간에 막 오고 갔던 통화들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 얼마 남지 그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도 특검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할 거거든요. 아예 지금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통령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도 다 함께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하는 데 힘을 합칠 겁니다. 조국신당,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안진걸 소장님,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분명히 본인의 이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지금 윤석열 특검법이 됐거든요. 본인이 경로하고 본인이 임성근을 무슨 이유인지 아까 추경호 대표가 강력히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건의한다가 강력히 김건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노선은 정부의 기능을 못한다 해서 무정부주의, 심지어 모든 것을 김건희 비호에 초점한다 해서 건의주의라는 지금 풍자가 도는데 또 분명히 본인들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일치된 투쟁과 압도적인 민심으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길고 쏟아 나온다는 경고를 미리 함으로써 차마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은 정말 이제 15번째 거부권이잖아요. 탄핵에 돌입한다는 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임기 단축이든 탄핵이든 무엇이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빨리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곤자시 내려와야 된다라는 합의가 저는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법입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남발될 요지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14번 정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특히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까지도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거부한다. 그럼 이건 정말 국정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가 기자도 하고 공직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런 기괴한 여당을 본 적이 없어요. 야당이 보이콧하면 여당이 가서 설득하고 왜 이래 국회가 일을 해야지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여당이 우리는 국회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우리 법안 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여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워낙 남발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심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뻔뻔함인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드러나도 뻔뻔하게 무시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하는 걸 보십시오. 거의 권익위도요, 이번에 그거를 종결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그 표결을 할 때 보면 지금 대상이 된 사람은 나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나는 이번에 빠질래. 이렇게 회피 신청을 합니다.
그게 사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철환 또 부위원장 그자 이름이 뭐죠? 정승용인가? 정승윤. 예? 정승윤. 예. 다 표결에 참여했어요. 검찰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 그러면은 내 서울법대 동기 친구 그 배우자가 걸려 있는 일이면 회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세현 대변인. 그래놓고도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 표만 더 했어도 종결 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 논의를 할 때도 김건희 씨 관련돼서 뇌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뇌물이란 단어를 좀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니 무슨 단어까지 거기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낱낱이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 정권 그다음 국민의힘까지 단체로 마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3%라는 그 약간의 깻잎 같은 승리가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마약을 먹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초등학생도 많이 아는 말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부에 있는 그 정무직 공무원들도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보고 본인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까지 하면 되는지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지금 딱 봤더니 대통령이 하는 꼴이 이거 뭐 법도 어겨 헌법도 어겨 국민 무시해 민주 절차 무시해 상권 분리 훼손해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날뛰어가지고 본인이 헌법 무시하고 정당법 무시하고 모든 민주주의 자체 그런 권한 권리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를 하는 꼴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아 내가 막 해도 되겠구나. 나만 피하면 되겠구나. 나만 잘 되면 되는구나. 아래 것들한테 밀으면 되지. 라는 인식이 다 박힌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뽑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헌법기관인데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괴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가 나중에 국사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나쁜 선례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진짜 창피한지 정말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쪽팔린지 알아야 될 겁니다. 자식한테 쪽팔린지 알아야 돼요. 정말. 뭐 근데 쪽팔린지 알고 창피한지 알았으면 이런 짓 안 할 텐데 제가 임세현 소장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의원 2명이 조롱을 하고 한다니까요. 예. 나는 반대야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하하하 웃고 가고 제가 항의하니까 조용히 하고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그런 거 좀 찍어 놓으세요. 예, 그 다행히 그 찍혀가지고 지금 찍어서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가 쇼츠에서 한번, 쇼츠로 지금 쿨박스라는 유튜브의 쇼츠에 수백만 명이 보고 계시고 오마이뉴스나 안진걸 TV, 뭐 임센 TV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 전혜연 기자님께서 여당일 포기했다, 여포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전 가급적이면 저도 대화 타입을 굉장히 어쨌든 중요시 여기는데 이건 여포당이 아니라 인포입니다. 인포. 인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특검법보다 더한 것도 하자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국민들의 기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지겠지.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밝혀지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요즘 뭔지 아세요? 대왕 법꾸라지. 대왕 법꾸라지.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건데 야 법을 잘 적용해서 수사를 철저하고 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이더니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 적용된 것은 어쩌면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요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할 생각을 하냐. 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법을 적용해야죠. 조사를 안 하고서 법전만 놓고서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권익위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외국인이어서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무슨 기괴한 짓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대왕 법꾸라지고 전 나라를 지금
법꾸라지 양성소로 만든다고 진짜 한탄을 하는 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또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어요. 뭐냐, 뭐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에코백 들고 쇼하면서 해외 나가는 사이에 최재형 목사님은 오늘도 경찰에 지금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재형 목사가 한 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아니, 명품 가방 준 나를 불러다가 건희가 조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난 청탁했어요.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왜 이거 조사 안 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 처벌하려는 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주고 줬다는 사람은 계속 조사받고 동영상은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그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해외에 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요즘 법조인들 사이에서 야, 진짜 법꾸라지 양성소를 전 나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러서 조사는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 표결 결과를 놓고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 그동안 권익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한.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떠나는 모습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룰루랄라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지나서 카자흐스탄 갔는데 김건희가 이번에 들고 간 가방이 에코백인가 됐죠. 왜 디올백 안 들고 갔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뭐 가방을 비서한테 주는 장면이 좀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한번 보실까요? 그런 걸 노룩이라고 하죠, 임세은 대변인. 맞습니다. 아니 뭐 저 가방이 뭐 샤넬인지 디올인지 뭐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에코백 들고 갔었어요. 그 당시 또 뭐가 문제가 됐냐? 에코백 안에 이른바 에르메스로 추정되는 정말 파우치가 이렇게 이만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뭐냐, 샤넬이냐 에르메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근데 똑같은 에코백을 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저는 이런 뻔뻔함이 정말 치가 떨리는 게요. 지금 디올백 사건으로 여러 가지 권익이나 또 최재형 목사의 조사라던가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가방을 잘 들고 가지 말던가. 꼭 가방 들고 갑니까? 예전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순방 갈 때 가방 그렇게 꼭 본인이 안 들고 갔었어요. 어차피 수행 직원들이 뭐 물품 같은 거 챙겨서 가기 때문에. 근데 보란 듯이 가방, 저는 이거 국민 조롱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그 에코백. 그리고 에코백 살짝 보이는 게 이번에 또 은색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고안에는. 뭐 거기에 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해주는 가방은 들고 갔을 때 그 에코백은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 딱 전달해 준 거고 다시 이제 딱 에코백으로 갈아서 비행기 계단을 올라갈 때는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국민 상대로 조롱하는 걸 봐요. 국민에게 야, 니네 백날 뒤져봐라.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마침 그 에코백에 있는 그림이 개 그림입니다. 네, 개가 짖고 있어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러면서. 네. 아니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이야. 그 개를 좋아하기는 해요. 사과도 개 사과하고 그렇죠. 이번에 또 네. 선물도 개를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국민- 이번에 2마리인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집에 개가 몇 마리 되는 거예요? 이미 한 6마리인가 8마리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용산 관저에 개 전용 거실도 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뭐 실제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10마리끼리 또 재밌게 지내다가 가끔 이제 동물농장 같은 데도 출연하시고. 그 개 목숨만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좀 생각하고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만큼 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을 진짜 사랑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압사라고? 내진탕이겠지? 그래서 저는 그걸 짓거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 보이지 않거든요. 최상면 사건도 그렇고 그러고 저는 그 부부가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동물권이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도 반려견, 반려묘하고 함께 사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권 단체분들 중에도요. 동물을 사랑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부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분 많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메시지 좋은 거죠. 근데 본인이 디올백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알리백 몰라도 된다는 황당한 말을 짓거리고 오로지 디올백과 김건희주의, 건희주의로 이렇게 점철된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에코백을 전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니들이 디올백 맨날 지어하는데 나 사실은 에코백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국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미지가 전혀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고. 그래 놓고 지금 공항에서 보니까 다른 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디올백 이야기 좀 그만해. 나 에코백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안에 뭐 했는지 모르고 실제 공항에서는 다른 백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기만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거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토리 아빠, 토리 엄마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이 최상병 어머니가 저 최숙은 엄마예요라고 편지를 썼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반려견 한 마리만 세상을 떠나도 그 가족들이 우울증 증상이 올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데 나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내다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과거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왜 뭐 대통령을 국부라 부르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부의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라면 더 자숙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보란 듯이 에코백 들고 해외 나가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권익위가 사실상 다 짜맞추기를 했고 이 순방 시기에 맞춰서 후다닥 발표하고 끝나려고 각본을 다 짜놓은 것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사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지금 나라도 흉흉하고 안보도 문제고 이 최승훈 상명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고 더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뭐 대왕 법그라지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결혼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개망신을 사고 있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언론이 김건희 성형수술을 언급을 했대요. 네. 그 장면 혹시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언론에 나온 거예요. 논문 표절 얘기도 나옵니다, 저기. 야, 근데 저건 김건희도 긴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거 보고 아니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 얼굴을 거친 것을 가지고 저렇게 보도해도 되나? 논문 표절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게 임선 대변인 네.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쨌든 저 부부가 간 건데 우리가 안에서는 대통령 밉고 싫고 짜증나고 꼴 보기 싫어요. 그래도 어쨌든 갔습니다. 그럼 갔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그런 대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거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불러놓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디올백 관련해서 많은 외신에서도 디올백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자기들끼리 쓴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국빈을 초청해놓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런 뭐 제가 비속어인데 야지를 준 거예요. 예. 그 앞에서. 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 품격과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외국에서도 심지어 국격으로 불러놓고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그 대통령 부부와 그 대통령실이면요. 당장 저기
압수수색 해야죠. 왜 거기다 조용합니까? 저 사진 명예훼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지금 뭐 영업하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성형 실력이 이 정도다. 네. 어? 네.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외신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정말 전혜영 교수님 네. 같은 사람 맞아요? 저렇게도 가능은 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겁이 많아서 사실 저런 걸 잘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될 수는 있나 봐요? 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굳이 생각을 하자면 한국의 성형 뭐 소식이 뭐 솜씨가 이 정도로 좋다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할 수 글쎄요. 좀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계신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두 분이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가운데 사진이 지금 학사모과 석사모가 쓰고 찍은 사진인 것 같고 네. 옆이 최근 사진인데 가운데 얼굴보다 최근에 이렇게 고친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까? 문제는 저것도 최근이 아니라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오른쪽이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가운데 얼굴이 뭐가 어때서 그걸 저렇게 바꾸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뭐 어떻게 되고 싶은 기준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아름답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내 과거를 지우고 없애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발로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바꿨죠. 네. 학력도 바꿨죠. 예. 경력도 바꿨죠. 네. 그 지금까지 나와있던 여러 수사 혐의 다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솔직하고 투명하면 그 잠깐 좀 예뻐지고 싶어서 뭐 손 대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보여지는 인물이니까 대통령 배우자라 보면 이렇게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한데 그런데 이제 본인의 삶에서 과연 진실은 단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 경력, 학력, 심지어 결혼 이력까지도 뭐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집도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느 하나가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저 수술한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참 이런 표현은 들지 모르지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하안금 좀 했잖아요. 네. 정말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준다고 잘 됐다 훨씬 낫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해 힘들고 그 막 회복하는데 못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밑에를 약간 좀 그거 하는데 저렇게 고치려고 그러면 그거 보통 그 인내심 그런 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최근에 그런 보도가 인터넷 언론에서 나왔죠. 대통령 해외 순방의 주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따라가서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깝게 쇼핑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항변을 하기를 해외 가서 뭐 다치기도 하면은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의 주장을 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해외 순방에 갈 정도면 뭐 내과 외과 전문의가 따라가서 정말 응급사항에 대응을 하지 왜 성형외과 전문의가 어떤 이렇게 응급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 가는지 그것도 참 의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해외 언론에서 보통은 다른 나라의 정상이 오면 그 정상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뭐 문화에 관심이 많고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토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리투아니아 해외 외신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하는 게 떡 찍혀서 나갔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압수수색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해외만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어떤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는 여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성형을 저렇게 했다라던가 뭐 명품 쇼핑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을 망치는 사원이고 국격 떨어지는 부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부부가 무슨 주사를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주사냐. 그래서 그것은 뭐
정확하게 내가 지금은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영상이 6월 6일 현충일 날 김건희가 뭐 완전 이상하게 막 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으로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오늘 오셨는데 네, 네. 우리가 일부에 이 최상병 엄마 편지도 읽고 하면서 너무 좀 무거웠잖아요. 네. 일부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끝낼 수 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지난주에 큰 화제가 되셨죠. 그 영상이 정말 이게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막 이렇게 가져가서 지금 100만 회가 넘었어요. 100만 응용이 뷰가. 엄청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사는 한참 연락 안 했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얼굴이 막 돌아다닌다고 김건희 씨 흉내내는. 그래서 누나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예. 네네네. 지금 네.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중앙아시아 얼마 만에 나가는 거예요? 6개월 넘었죠. 넘었죠. 네. 얼마나 좋을까? 뭐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좋을 때요. 좋을 때를 사실 잘 못 봐가지고 우리 여사님 사실 해외 나가실 때 표정 보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막 말투는 늘 비슷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기뻐하는 말투는 네. 이렇게 말을 좀 더듬어요. 흥분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저랑 우리 남편은 개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저씨도 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개를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식용인 개와 아닌 개를 구별합니다. 우리 남편이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사실 저 목소리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더듬는 건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더듬더라고요. 네, 이게 막 발음이 이게 막 빨리 말하다 보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지 조금 이렇게 막 더듬 할 때가 있어요. 멤버 단어 유지나 구사력이 좀 맞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에이스 중에 에이스. 공식 행사에서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못 배운 티가 난다는 말 예. 가끔 하는데 사실 못 배운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최소한 공식 행사에서 영부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도 그 열중 시업 그걸 안 하잖아요. 국군의 행사 때 계속 전혀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합니다. 지 멋대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형이든 이혼이든 뭐 그걸 문제 삼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조작해 버리는 거. 주가 조작도 모자라서 잔고 조작,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 조작까지 하는 부부기 때문에 성형까지 같이 달아나면서 아예 인생을 조작하는구나. 모든 걸 조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임세현 대변인 성대모사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그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대단했죠. 그 도사들과 이제 예. 뭐 철학적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삶은 무엇인가였더라고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 시간에 도사들이랑 이야기하지. 삶은 무엇인가. 그치 동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동생. 그래도 임세현 대변인 덕택에 조금 마음을 풀고 일부를 마칠 수가 있게 됐네요. 털 뽑힌 천공님 아이디가 참 재밌으십니다. 그러면 개 4마리가 귀국하는 거네요? 신호님, 분명한 건 김건희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게 국민을 비웃으면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받으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야구르지 마음대로 해봐라.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검찰 수사팀을 학살한 날 공식 일정을 재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디올백 무혐의야. 좀 있으면 발표될 거야. 나 그러니까 에코백 들고 간다? 거의 이런 태도죠. 이미 다 보고를 받고 행보를 하는 겁니다. 베프맨님, 태국에서 자식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조차도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아까 회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죠. 여수 밤바다님, 우와, 샤넬 가브리엘 백이네요. 아까 그게 그래요? 그 검정색 그래요? 네. 비서한테 준 거. 느낌이 대단하시네. 샤넬 느낌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야, 이거 한번 딱 보시고 요즘엔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예. 한번 나중에 확인돼 보면. 이은주님, 안진걸 소장님 풀박스 유튜브를 못 찾겠습니다. 정확한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풀박스입니까? COLLBOX 쿨박스. 콜박스. 아니 근데 COLL. COLL? 예. CALL이 아니고 COL. 쿨박스? 예. 왜 아침에 왜 헷갈리세요? 제가 우리 쿨박스? PD님한테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그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의 행태. 예, 그 국민의힘에서 야유하고 한 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백브라고 있을 때. 없으니까 데려다가 네. 정신 나가지고 당신 자식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네, 대통령 어디서 웃고 다니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단호한 심판을 받은 거다. 제가 1, 2분 늦었습니다. 11시 40분에 딱 시작해서 1, 2분 늦었는데 보통은 한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십니다. 관행상. 근데 그 1, 2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야, 시간 좀 지켜라고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중하게. 예, 지금 끝냅니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 하는 행태 보셨죠? 우리 해병대 출신 3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여 가지는 못할 망정 나는 반대로 하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한기호 의원이었어요? 네. 예.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그 평화 지키는 군인은 뭡니까? 나라를 위한 충성심,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뇌물을 받아 처먹은 자는 지금 여행가에 있어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여기 불려다녀 저기 불려다녀 계속 조사받습니다. 이번에 조사받은 것은요 주거 침입이래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도 주거 침입이 되는가요? 오늘 법률가 2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때 한번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시라는 적전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거, 또 디올백도 똑같았고, 심지어는 양주가 들어갈 때도 양주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도 비서가 연락 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든지,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저희의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한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 이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때 전달했던 과정이 뭐냐, 이런 참고인 자격이 아니고 주거침입 맞습니다. 피의자 이렇게 지금 조사하는 거네요. 예, 피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 조사는 처음 받은 건데 이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는 차갑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인데요. 여기서는 침입이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의 안정.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카를 들고 갔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이 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본인이 배우자랑 같이 사는 집에서요. 배우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본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 배우자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거 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판시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게 맞아? 라고 본 거예요. 본인이 다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물론 부정행위를 한 걸 상대 배우자가 알았다면 문 열어주지 않았겠지만 일반 배우자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판시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선물을 가져가겠다고 보냅니다. 그것도 취사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물이면 답도 안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본인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진한테 약속을 잡게 했어요. 시간을 잡게 하고 어디로 오라고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호 인력은 얼마나 많았나요, 거기. 그런데 그걸 다 개인이 주거의 안정의 평온을 해하면서 갔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시가 바뀐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은 주거 침입을 했냐 건조물 침입을 했냐가 아닙니다. 돈을, 금품을 부적절하게 직무 관련해서 왜 받았느냐, 그리고 그 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알아보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통일TV는 송출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뇌물 아니면 알선수재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아니, 주거의 신은미 안정은 변호사님. 대통령이 주거의 안정을 해쳤다는 거예요? 아, 그런 법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바뀐 판시에 의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상식. 나 이거 가지고 갈게요 하고 사진까지 보여줬고 네. 누구랑 연락해서 오세요 그랬는데 예. 또 갈 때 또 배웅도 했다고 그래요. 예. 그걸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 침입으로 엮을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 뇌물을 받을 당시에 보시면은 옷도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그 사실상 평온을 해했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물이라는 거는 우리 법률 용어상 공범이거든요. 필요적 공범. 뭐냐면은 주는 사람 공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뢰자가 있어서 뇌물죄는 이제 필요적 공범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뇌물을 받을 당시 그 행위 시에는 주거 침입이 아니었고 나중에 뇌물 받은 게 들통나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주거 침입으로 다시 사후적으로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형법에서 주장하는 행위시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행위 시에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김건희 여사 주거 침입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인정을 해주면요, 그때 침입 당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하다가 만약에 이 몰래카메라가 세상에 안 나왔으면 이거 주거 침입으로 의율 했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뇌물 받은 게 들통나니까 뇌물을 받고 비밀이 은폐될 때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가 뇌물 받은 게 세상에 드러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본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수사는 받기 싫고 하니까 주거 침입으로 또 입틀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는 그 검찰 특수보수법을 지금 김건희가 쓰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런 사안들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라고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저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국민의힘 누구예요? 그 이철규. 내가 네. 걔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를 돌려주면 횡령된다고.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근데 네, 그러면 맞아요. 대통령 기록물은 갖다 준 양주하고 향수는 해당이 안 되고 갖다 준 책은 대통령 기록물 아닌가요? 그거 버렸죠. 그때. 그건 다 갖다 버렸잖아요. 징역 10년. 징역 10년인데. 그거는 무슨 법을 위반한 대통령 건가요? 기록물에 기록물법. 관한 법에요. 훼손시키면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갖다 줬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면서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외국인을 최소한
외교적인 목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논리로 외국인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외국인이 갖다 줬던 책이나 향수나 양주나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이 있어야지 같이. 좀 명품백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하더라도 상식에 기반해서 뭔가 서로 논리를 주고받아야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그걸 주거침입이라고 하고 선물을 줬는데 권익위에서 이건 외국인이 준 거니까 뭐 이거 괜찮다고 하고 뭐 이거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뭐 또 국고에 들어왔으니까 또 그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기록물이요.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논리를 꼬아버린 건데 1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유출한 자는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빨리 징역 7년 선고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좋습니다. 뇌물로 하든 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익위의 말을 따라서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책에 대해서 훼손을 했지 않았습니까?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말을 궤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계속 거짓말 아니면은 궤변밖에 없습니다. 거의 거죠. 오물 같은 발언이에요. 오물 같은 겁니다. 거짓말은 꼬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선물도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속세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이거 있네요. 이게 외국인이 선물하면 이게 괜찮은데 최재형 목사 국적이 미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딱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선물 내가 산 거 아니거든. 서울의 소리가 산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려고 하면서 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결 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그 책자만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물론 제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한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선물을 직접 가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장면도 영상물로 다 찍었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장윤면 변호사님. 권익이 큰일 났는데. 최재형 목사 말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법도요.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 감정과 법 상식을 문헌화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 합의고요. 지금 누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건 완전히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 없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없다. 지금 국민들은 애초에 처음에 6개월 전에 그 사실관계 알았어요. 그럼 6개월 왜 쥐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 조항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하고 전압으로 뭐 회의를 열었는데 한 표 차이로 갈렸다라고 하고 거기에 인권위원들이 권익위원들이 다 뭐 친윤이었다고 하고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딱 떠올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저속하게도 외국인이면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요. 외국인한테 국가 정상이 선물을 받더라도 이거는 신고하고 국가 기록물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명품백 어디 있나요? 그 행방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 검찰 여러 군데 벌어져 있죠. 지금 각자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불을 끄고 있는데요. 이게 더 큰 불로 번질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조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그거 뇌물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야 뇌물이 아니야,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도 보관하게 돼 있는데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예외 조항으로 둔 게 외국인한테 받은 것,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 정상이 주거나 이렇게 한 거를 예외 조항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예외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그런 거 받아도 되니, 외국인이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자니까 받아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 권익이 큰일 났는데, 오늘 이명수 기자 저 명품백 제가 샀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사는 것까지 다 그때 영상에 나왔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근데 외국인이 준 건 외국인이지만 사서 한 거는 결국 이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이 준 거 아닌데. 근데 제가 요거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저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전제를 하면요, 반드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사적인 사무실에서 추리닝 입고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거든요. 그게 공무입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치면 뭐 추리닝 입고 공무를 합니까? 그 골방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태정 총장 배우자 연정희 씨가 온로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옷을 받았을 때 그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그 특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옷을 사준 사람이 연정희 씨를 보고 줬습니까? 김태정 총장 보고 줬습니까? 똑같습니다. 김건희를 보고 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줬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권익위가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소환조사도 하나 못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법 해석을 하는 건요, 그냥 권익위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59조 위반으로 전 이분들 직무유기로 저는 고발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권익위는 그 전제 자체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 이름을 건익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김건희 이익을 수호하는 건익위로. 건익위원회죠, 완전히. 예. 이게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현희 위원장 쫓아내려고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장 새로 임명하고 부위원장 셋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권익위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저 사건 종결 결정할 때 4명이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그걸 그렇게 종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권순환 경제부 기자라고 이 기자 칼럼 같은 걸 썼어요. 그 기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세종 그 정부 청사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써놨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데요. 지난 11일 점심시간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구내식당에 공무원들이 쭉 줄을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자도 그 옆에 있었던 모양이죠. 중년 남성의 공무원이 이랬대요. 나도 배우자대로 받으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TV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이 흐흐 하고 같이 따라 웃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공무로 찾는 세종시 청사의 일상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좀 목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부패 방지 기능을 부패 방지 역할을 해야 될 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뇌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버럭버럭 막 화를 내면서 막 회의를 하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까 싶고요. 요 얘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정치 심리학에서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막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법적인 논리로 가면 매우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이게 디테일하게 이거 위반이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막 판단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사안을 흐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딱 그냥 거기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의 사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저에 거기다가 관제팀 관저팀이라고 만든 거기를 경호를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는 걸 건조물 침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부인한테 연락 취하는 거를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줬으면 법을 좋겠어요, 가지고 저한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 법을 농단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배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서 법을 얘기한다? 그건 국민을 놀리는 거죠. 임채덕님,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 보수형님 TV님, 법치주의는 없다, 건의주의만 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아까 최혜병 건도 마찬가지예요. 경로 안 했다가 그거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경로했다고 그랬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건 이게 아니고 또 이렇게 했다고. 가방도 말이죠. 지금 디올백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동안 숨어서 지냈잖아요. 나갈 때 봅시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조신하게 또는 좀 눈치 봐가면서 에코백을 딱 들고 와요. 가증스럽게. 에코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또 웃긴 게 뭡니까? 어제 우리 보셨잖아요. 수행원한테 가방 던져주는 거. 들고 갔던 에코백이 아니에요. 여수 밤바다님 눈 밝게 뭐 샤넬백이라고 하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샤넬백이라고 하면 그 명품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 장면 나오는데 노룩으로 이렇게 가방 전달해요. 근데 저 가방이 검정색 가방이에요. 샤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명품에 빠져가지고 그냥 눈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에코백을 들고 나갈 그런 유치하고 천박한 생각을 했다가 또 저렇게 들고 가냐고요.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요 두 얼굴의 김건희라고 그냥 요약하면 되는 거고요. 위선이죠. 근데 저는 아까 뭐 건의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싹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제 윤치주의다라고 이제는 규정을 지어도 할 말이 없을 거고, 전 어제 권익위의 그 발표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 됐구나, 이 뇌물공화국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근데 윗물이 저렇게 썩었으니까 아랫물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가 이제는 권익위가 무슨 낯짝으로 자기들이 부패 방지의 업을 수행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바라볼 때 너무 우습고 윤치주의를 위해서 법을 아웃소싱 해주는 저런 국가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하며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됩니까? 저는 정승윤이나 유철환 이런 자들 있잖아요. 직무유기로 반드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아직 법 왜곡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시간 나면 한번 그 분리수거장 가보세요. 에코백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에코백 갖다 버렸을까 싶은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고 있는데요. 디올백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이 부인을 통해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청탁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선수재나 이런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이번에 권익위의 이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권익위의 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이 처분에 이르는 그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알선수재 네네.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알선수재라는 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들어맞을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품을 받았죠. 그럼 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샤넬 화장품을 받고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건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단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어요. 통일TV 송출과 관련해서 그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움직였다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일단 아니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가교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알선수재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물죄로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요. 최순실 씨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처벌합니다.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지만 비신분범인 일반 개인도 공범관계에 있으면 처벌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했어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뇌물죄에 대해서도 최서원 씨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 보고 준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권력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금품을 건넨 거잖아요. 그 이익 경제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벌했던 게 바로 윤석열 당시 검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김건희가 무죄고 위법 사항 없으면요. 최순실도 무죄예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최순실은 그 유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은 관저에 가끔 갔거든요. 김건희는 외국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이인데 더 센 범죄는 눈 감아주고 면죄부 주고. 아니 최순실이 진짜 감옥에서 곡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입니다. 도대체 법을 어떻게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갖다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건숙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하러 한국에 온 여대생이 우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언론이 김건희 성형 외모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들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하는 건 아니겠죠. 착한 우리 며느리 걱정되네요. 정말 그거 보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인형 아가씨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성형하러 뭐 플라스틱 설저리. 네. 성형하러 한국에 많이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형 영업하러 갔나요, 그럼? 너무 망신이야. 근데 또 거기에 더 조롱조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정부 관리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막 칭찬을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형 아가씨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성형 공화국인 것처럼 기사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영업사원이네요, 영업사원. 걱정됐어. 그 재미로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이든 만났을 때도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뭐 장가 잘 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거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기사 보고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또 그렇게 보고를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좋아했을까 봐 걱정돼. 지금 더 걱정됐어요. 인형 아가씨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려고 세계일보 들어갔더니 기사가 삭제돼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카자흐스탄 보도가? 네, 오마이뉴스 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돌아와서는 또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조사 안 합니까? 준 사람들 다 조사하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도
이거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용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권익위야 법적 절차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했겠죠. 다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하려고 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서면이 아닌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수사기관 판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중부정으로 말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나. 국민의힘에서 제일 개혁적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수사 금방 끝날 것처럼 뭐 말하더만. 수사가 강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까? 강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인데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처럼 권력 없는 사람들 우리 패널 분들도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권력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말 따라가는 거죠. 윤석열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언제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된 진행형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한국어 어법에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서요. 저 너무 막 어깨가 막 뭉치고 막 한숨이 너무너무 나왔는데요. 아까 권익위원회도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정자동 호텔 짓는 거 그것도 또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또 수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것까지 기소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6번씩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경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강간무소식이고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는 저러고 있고 명품백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고 더 황당한 건 어제 포7대대장 그 차상병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포7대대장이 가서 차상병 묘역 붙잡고 묘비 붙잡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병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놨다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다가 긴급 구제 신청을 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저도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근데요, 인권위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해병대 최상병 논의하는 회의 들어갈 때 이거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향하고 한겨레 이런 데서 보도를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막 막말을 막 회의 때 하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 쓴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런 국가의 부패 방지 기능,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 이런 모든 기능을 하는 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국가 기관이 다 악의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 오염죄입니다. 오염죄. 예, 아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예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김인섭님, 요즘은 침입자들이 명품 주는 세상이네. 우리 집에도 침입자 왔으면 좋겠다. 슈크림님, 패널님들 디올백 행방에 대해서 내기합시다. 객관식 1번 창고에 보관 중, 2번 관제에 보관 중, 3번 최은순 집에 있다, 4번 명품 전문 매장에다 팔았다. 글쎄요. 변함없이님, 최은순 재판받으러 오면서 명품으로 휘둘렀던 거 기억하면 엄마한테 배운 게 사기, 속임수, 조작 이것을 명품으로 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